하지만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일부 보수 정치인 또는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배신자 프레임 국민의힘 또는 김상욱 의원 개인에 대한 백브리핑 공격으로 다시 흠을 한번 내고 여러 가지 전해드립니다. 겁박을 아마 할 것 같고요. 또 이미 배신자 현수막, 또 항의 시위, 살해 협박 이런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진영 논리, 구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진 구태 정치가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란 이런 참극을 낳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서 배움을 얻고,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적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데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주장하는 자가 생각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늘 보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뒤를 캐거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거나 아니면 집단의 힘으로 겁박을 가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구태 정치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정당 내에서도 되지 않고 당연히 정치가 후진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의 공격 또는 살해 협박 또는 제 개인의 뒤를 캐서 흠을 내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 협작 정치, 조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입을 막히면, 말을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겁박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의 이 정치적 혼란이 우리 정치가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 정치 하는 분들 또는 집단이 정치적 주장이 아닌 배신자 프레임 또는 집단 겁박, 협박 또는 개인의 흠잡기로 논점을 흐리고 하려는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시고 엄단해 주시기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말씀은 표결에 참여하는 걸 찬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 지난 표결에도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탄핵 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참극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바로 이제 당에 돌아가셔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거고, 실제로 당내에서는 비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기관이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당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은 이번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이런 비상계엄에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제 입장과 또 주변에 대한 설득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많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했던 구태 정치의 습관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배신자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뒤를 캐서 흠을 내겠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겁을 줘서 입을 막겠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는 굴하지 않고 분연히 할 말은 해나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는 의원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안철수 의원님과는 개별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고 김혜지 의원과는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가치에 반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소통을 했었습니다. 때가 되는 뜻을 같이 할 의원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때라는 게 이번 주 내인가요? 아마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각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특히 지역구를 둔, 특히 영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함부로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영남의 지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역에서 엄청난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서울과 영남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다소간의 시간 선호의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에는 많은 의원들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